해안 매립 설계 시공 시 예상된 문제점. 요거는 매립, 준설하고 매립을 해. 그래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겁니다. 우리가 토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상 시추 작업대를 설치하고 조사를 수상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지층의 분포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추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토질조사를 할 때 바닷가에서 하는 거니까 쇳바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추 작업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일할 때. 조이 간만어체가 있으니까 쇳바지, 자주 승강식 바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추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심 측량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올려보세요. 요 대자분 3번은요. 호환 방조제를 우리가 이게 활동 파기에 의해서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체의 활동 파기가 문제가 되니까 대책에서는 샌드 컴패션 파일이나 DCM 공법 이런 걸로 해서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매립 호환을 만들고 일을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호환 방조제 그리고 호환 매립 호환 여기서 지금 방조제라고 되는 이건 개설이고요. 요 매립 호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재치의 붕괴가 될 수가 있으니까 파이핑에 대한 검토를 이런 식으로 크리프뷰에 대한 검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송토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투기를 할 때 토출거리가 너무 멀면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면은 조리터가 한 군데 오르르 모이고 또, 그 다음에 먼 거리에 세립자가 한 군데로 오르르 쌓이는 거야. 세립토가 한 군데로 집중되는 곳이 생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실드 포켓이 생긴다 그러죠. 준설 매립할 때는 세립자가 한 군데 집중돼. 우리가 이걸 실드 포켓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실드 포켓이 안 생기려면 입도 시험을 해가지고요. 토출거리를 잘, 투기거리를 우리가 잘 시공하다. 그래서 군산에서는요, 350m 지점에서 실드 포켓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배서 간의 간격을 조정을 해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층 처리도 해야 되겠죠. 표층 처리를 해야 매립지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장비 지짐을 위해서 표층 처리로다가 개량을 해라. 여천 20단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런 말들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시방서에 있는 걸 한번 넣어보는데, 해양 준설 투기 방법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설을 할 때는 해저토로 준설하는 게 있고, 육상토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공사 착수일 전에 3일 전에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승인받고 일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준설토사, 준설토사. 그 다음에 이제 육상토사로도 하는 경우, 매립을, 육상토사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립공사할 때 조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준설 매립을 할 때는요, 토질조사, 기상조사, 그 다음에 매립토의 조달 방법, 매립공법을 뭘로 할 거냐, 뻥그버디 호세 중에서 뭘로 할 거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매립공사로 인한 민원이 생겨.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절차, 이런 거. 우리가 환경관리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 방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립지는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탁 방지망을 설치되죠, 여러분들. 오탁 방지망, 이거. 그래서 실드 포켓이나 유보율이나 여새나 여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준설 매립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배사관. 배사관은 매립 마루 높이보다 살짝 높게 설치해야 된다. 그죠? 요런 말. 그 다음에 이제 여수토. 여수토의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오탁 방지망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요거는요, 고득점 넣어버리는 걸 한번 넣어봤는데, 문제를 낸 놈이 지난번에 90회 때 준설할 때 사전조사 내용과
시공 방식을 기술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준설할 때 사전조사 내용을 여기에 보면요. 대점 2번에 한번 보세요. 준설공사할 때 사전조사 내용은 사토장 조사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조사, 해상, 환경조사, 숲파파파 조유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토장조사, 토지장조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질오염 이런 거. 그래서 대점 2번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보면 환경영향조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수질오염하고 토질오염, 소음, 진동, 토양 이게 소진습회 토토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준설할 때 매립할 때에도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준설 매립할 때 이런 내용을 써주면 고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원조사도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준설 매립공법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제가 준설 매립이라고 놨어요. 그러면요. 준설선의 종류를 나열하고 특징을 써라. 그런데 이게 답이고요. 매립공법의 종류를 나열하고 특징을 써라.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매립공법 그러면요. 책에 뭐라고 쓰냐면 뻥그버디 호세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매립공법. 매립공법의 종류를 나열하고 특징을 써라. 그러면요. 이걸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서 뻥그버디 호세 그 책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사연 요거 사연 따라서 사연 자단 그 다음에 암 약자로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약자로 안 외우잖아. 절대로 못 외웁니다 이건. 그래서 문제를 낸 놈이 토질별 준설선의 선정을 써라. 그러면 번데기 플러스 사연 자단 점함을 쓰는 게 답이에요. 따라 번데기 뻥그버디 호세 약자로 쓰세요. 오늘 처음 오시면 빨리 뻥그버디 호세 이렇게 쓰면 돼요. 약자로. 여러분 이게 준설선에 해놔야 되는 게 요번에 시험 문제는 준설 투기에 대해서 났지만 다음에 시험 문제에 가면 토질별 준설선의 선정을 써라. 그러면은 이걸 써야 되니까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 문제를 이거라는 거야. 따라 사연자단 저범 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준설선의 선단 구성을 써라. 그러면요 요걸 쓰는 게 답이에요. 요것도 책에 있는 건데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똑바로 안 해놓잖아. 이번에 시험장에 가서 조지는 거 이제. 그래서 요거는 뻥그버디 호세 똑같아요. 따라 뻥그버디 호세. 네, 그래서 요거를 끌배, 톤선, 앵커 바지가 같이 일을 합니다. 이게 백호면요. 이게 덤프트럭이에요. 이게 운반 장비입니다. 문제를 낼 놈이 이렇게 한다고요. 사토방법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에요. 네? 이걸로 준설해가지고 갖다 버려야 돼. 그러면 이게 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준설을 할 때 사토방법 쓰시오. 그러면 번데기 플러스 끌토앵을 이렇게 쓰는 게 답이다. 요 옆에다가 준설 공사를 할 때 사토방법 이렇게 써놓고 사토방법 쓰라면 이게 답이다. 선단 구성 쓰라도 이게 답이다. 그게 이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지금 내가 얘기한 요거는 앞에 있는 걸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내 대가리에서 써놨는데요. 준설 매립 투기할 때 주의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뻥그버디 호세로 사연자단 점함을 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투기하는 거예요. 쫙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투기라래. 예, 던지는 걸 투기라 하잖아요. 그래서 준설, 매립, 투기. 그러면 준설에서 여기다 메꿀 때 투기를 한다 이거야. 준설, 매립, 투기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 요 실드 폭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거. 이거 뭐냐면요. 여기에서 그냥 쫙 오줌 싸듯이 그냥 팍 뿜어내는데 실트가 한 군데 요 자리에 오르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요 자리를 우리가 실트 포켓이라 해요. 그러면요. 요 자리가 초연약지반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요 자리가. 이게 매립할 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요런 현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요. 유보율 향상 대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렇게 분할 투기 하는 겁니다. 칸막이를 딱딱 만들어놔. 그러면 한 군데 가서 실트가 오르르 보이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실트 포켓 향상 대책이 유보율 향상 대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분할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불억 분할. 예. 침강 시간을 모래 방치한다. 그 다음에 스토크 법칙을 해서 한다. 뭐 이런 가지고 대단한 소리 쓰는 건데 하여튼 자오지간 유보율 향상 대책을 가지고 결판을 내고 준설 투기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
실드 포켓짜리다. 그래서 실드 포켓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은 상당히 어필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요. 여골 여세란 말이 있는데, 요 자리가 여골선입니다. 그런데 요까지만 하면 안 돼. 요만큼 더 파라 그러니까 요만큼. 예, 여유 있게 요만큼을 더 파는 건 여세라래. 요사래. 그럼 돈을 여기까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계획 해안 수심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를 여골량이라고, 요거 계획, 요 자리 요까지 여골이라고, 요 자리를 여세라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돈을 주는 겁니다. 여유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매진말 준성공사를 특히 해양 오염에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탁 방지막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 유보율을 향상 대책, 여굴 여세. 그래서 여기에서 한 말을 여기서 한번 재탕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굴 여세의 그림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뒤에 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4대강과 관련해서 재밌죠. 예, 준설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준설 매립하는 계획에는요. 계획 수심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따라 수심. 두 번째 평면계획. 세 번째는 준설 토량 산출. 그죠? 평면계획, 준설 토량 산출. 이 언더라인 되어 있는 것만 외우시면 돼.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운영 문제가 났을 때 그 준설 할 때 투입 준설선 선종의 선정. 이거 뭐예요? 토질별로 뻥그버디옷의 사연자단 점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때 뻥그버디옷의 사연자단 점함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여기에 보면 번데기 뻥그버디호세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연자단 점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에너지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모르겠다. 뻥그버디옷의 사연자단 점함으로 안 하고 나는 어차피 외울 거니까 난 요걸로 외우겠다. 그래서 고드 좀 하겠다라면 이렇게 외워도 돼. 다른 놈은 밟고 싶으면 저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걸 두께는요. 요거 0.8까지, 0.6까지, 0.5까지. 펌프, 그라브, 물로 약 0.5에서 0.8 이렇다는 거야. 요걸 두께는. 그 다음에 여유폭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여유폭을 여세라는 거야. 여기 보면요. 여유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유폭이 약 4m 뭐 어쩌고 이런 말이 나와. 여세란 말이 나오죠. 예, 선배들 그 책에 보면 여세란 말이 있어. 여기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굴량 플러스 40전, 여굴량 플러스 20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까지가 여굴량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계획 해안의 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을 여세라는 거예요. 요 부분을 여세라는 거예요. 여세. 이것이 기성지불선이 된다. 여유 있게 더 살짝 파라는 얘기입니다. 여세. 요 자리가 여굴선이고요. 요 자리가 여세라고, 요 자리가 여세. 요 부분이 여세, 요거야. 계획 수심, 그 다음에 계획 해나 수심 요거. 요 그림을 준설, 매립, 투기 이런 문제가 났을 때는 요런 거 플러스 요 그림을 그려주면 고드점 하는데 무지하게 도움이 되세요. 요 그림, 여굴, 따라 여굴, 여세. 예, 요거. 여세 기준은 여굴에서 40전 더 파라는 얘기입니다. 40전 더 파는 거예요, 40전. 이게 암반인 경우인데, 여기 보면요. 암반도 있고 토사도 있어요. 예, 그런 얘기야. 그래서 쇠암선으로 암을 파쇄하려면, 계획 수심까지 준설하려면, 암 파쇄에서도 여유있게 파쇄를 되어야 하며, 이를 여세라고 한다. 응? 계획 수심이 여기까지를 파야 되는 거야. 예. 이렇게. 계획 해안에 수심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유 있게 40전을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세라는 거예요. 이걸 여세. 요거 꼭 외워주세요. 준설, 매립, 투기 이런 문제 났을 때 요런 거를 제대로 써줘야 고득점 한다 이거야. 요걸로 0.5페이지가 메꿔지는 거예요. 이런 건요 무조건 외워두시면 돼. 실드 포켓, 유보율 요거만 외우면 돼요. 동그라미 저런 거 외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준설선의 종류별 적용 토질. 이건 뻥그버디옷의 사연자단 점함. 그 얘기인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라는 거지 이걸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골치 아프죠. 예, 이건 외우기가 더러운 거야. 이런 걸 외우려면 안 됩니다. 준설토를 바로 투기해서 매립을 해야 될 경우는 이런 거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당 구성은 뭐냐 이거 선당 구성. 장비 조합은 어떻게 했냐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예요. 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 장비 조합을 써라 이 얘기야. 준설선의 준설선은 배야. 예.
그러니까 준설선의 장비조합 안 그러고요. 선단 구성이란 말을 쓰는 거야. 예, 준설선의 장비조합은 뻥그버디 호세는 끌토행이다.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끌토행. 예, 그렇죠? 끌토행. 펌프 준설선은요, 토운선이 없어요. 왜? 펌프는 그냥 쫙 싸내는 거야, 그냥 지가. 그래서 여기에는 토운선이 없다. 여기에는 토운선이 있다. 쇠암선은 끌배 한 척하고 앵커바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까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펌프 준설선은 송토관은 별도로 소요된다. 예를 들면 송토관이 별도로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송토관이 없어요. 그죠? 예. 넘어가시고요. 왜? 토운선이 갖다 버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력수, 준설선의 비양 펌프 중에는 뭐 300마력이냐, 2200마력짜리냐, 그럴 때, 뭐, 부함은 어떤 거냐, 배서관은 어떻게 설치하느냐, 연락선이 뭐가 있냐, 양묘선이 뭐가 있냐, 선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브 준설선인 경우에, 요런 그, 내용이 있다는 거,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외울라지 마세요. 넘겨보시고요. 디퍼 준설선이 있어요. 그래서 디퍼 준설선은 이제 예선, 토운선 이런 게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끌토행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쇠암선인 경우에는 장비의 조합이 10톤짜리로 다 깨는 게 있고 20톤짜리로 때려부시는 게 있고 30톤짜리가 있고 그래서 표준 작업 수심은 15m까지 가능하다. 20m까지 가능하다.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게 있다는 거 말고 해서요. 이건 이런 건 실제 원론 학원에 있는 걸 내가 여기다 놓은 겁니다.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끌배 용량이 80톤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토운선은 30누배짜리가 붙어. 이게 800마력이 붙어. 1000누배짜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요게 용량이 커야 토운선도 큰 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끌고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끌배라 그러죠. 타그보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준설 능력을 상정할 때 시간당 Q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라브 준설선이나 디퍼 준설선은 Q는 이꼬로 CM분의 3600QKF로 계산합니다. 지난번 어떤 미친놈이 이거 시험을 난 적이 있어요. 그라브나 디퍼 준설선의 시간당 작업량 계산식 써라 이렇게 난 적이 있었다고. 디퍼 그라브는 이게 백호의 시간당 작업량하고 똑같아요. 공식이.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시고 이건 외워두세요. 선배들 이 공식을 외워둬야 됩니다. 백호의 시간당 작업량 계산식하고요. 디퍼 준설선하고 그라브 준설선의 작업량 산정식이 똑같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건 1교시 용어 문제 그냥 무조건 외워놓으시라고. 요거는요. 넘어가세요.